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코딩 테스트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프로그래머스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메뉴에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난이도는 레벨 0,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 순으로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수의 곱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 오른쪽 위에 자바스크립트로 안 돼 있으신 분은 이렇게 클릭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위에는 문제 설명이 들어가고요. 아래쪽에는 제한사항, 그리고 입출력 예와 거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넘버 1과 넘버 2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넘버 1과 넘버 2를 곱한 값을 리턴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고 제한사항을 일단은 좀 넘기고 입출력 예랑 입출력 예 설명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 곱하기 4에서 11을 리턴한 거고 27 곱하기 19를 해서 513을 리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를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서는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요 내용을 이렇게 지우고요. 바로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버 1과 넘버 2를 곱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코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입력 값은 이거고 기대값은 이건데 통과했다. 테스트 1, 2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대값과 실행한 값이 다르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실행한 코드의 그런 결과값이 무엇인지도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이제 이렇게 올바르게 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제출후 채점하기 누르면 계산이 돼서 정답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으로 안푼 문제 여기에서 다음으로 두수의 나눗셈 한번 볼까요? 90% 정답률이 낮아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죠. 정수 넘버 1과 넘버 2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넘버 1을 넘버 2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고 정수 부분을 리턴해라.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3, 2, 6에다가 아니죠. 3을 2로 나눴다가 그럼 1.5가 되는데 1000을 곱해서 1500이 됐죠.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되는데 7을 3으로 나눴는데 계산기를 켜서 보면은 7을 3으로 나눴는데 소수점이 쭉 나오네요. 여기에서 곱하기 1000을 하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만큼이 정수 부분이고 이만큼이 소수 부분이죠. 요거를 빼고 요만큼만 리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넘버 1을 넘버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해서 값을 리턴해보죠. 이렇게 코드 실행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통과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과거에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것 중에 버림, 반올림, 그리고 올림이 있어요. 그래서 버림은 여기 소수점을 다 버리는 거고 그리고 반올림은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 하는 거,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확인하는 거고 올림은 무조건 올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수 부분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버림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버림은 어떻게 쓰느냐? 버림은 그냥 제가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내해드려도 되지만 여기 이렇게 챗GPT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JS에서 숫자 이런 식으로 예시 코드를 확인하고요. 요만큼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시면 바로 쓰면 되는데 혹시 애매하거나 기억이 좀 안 나시면은 이런 식으로 챗GPT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제출 후 채점하기를 하면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여기에서 자, 90%인 건 문제를 풀었고요. 쭉 보시면 89% 짝수는 싫어요 라는 문제를 한번 보죠. 짝수는 싫어요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n 이하의 홀수가 오름차 순으로 담긴 배열을 리턴하도록 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자, 예시가 여기 있어요. 10이 주어지면 10 이하인 것은 9, 8, 7, 6, 5, 4, 3, 2, 1이 있는데 그 중에 홀수인 것은 9, 7, 5, 3, 1이죠. 그죠? 15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것을 작은 수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 할 때는 자, 일단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 반복문을 돌려줍니다. 자, i는 일단은 i 값은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여기서 보면은 홀수이기 때문에 0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1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i가 n 이하일 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i 값이 홀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퍼센트를 쓸 수 있거든요. 퍼센트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값을 2로 나눠서 이 값이 1이 되면 이건 홀수가 되는 거예요. if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 4가 있죠? 근데 이것을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되면 0이 됩니다.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이 1이 되면 이건 홀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if 조건을 주고 그때만 어레이에다가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뭘요? i 값을요. 그 다음에 이 어레이 값을 리턴해주면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쵸? 홀수인지 확인. 코드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통과를 하고요. 제출 후 채점하기 하면은 자,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이 조건문을 이렇게 하나일 때는 이렇게 물론 if문으로 해서 두 줄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부분이 true이면 참이면 뒤에 게 실행이 되고요. false이면요 뒤에 게 실행이 안 돼요. 요거 이제 엔드 연산자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생략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더 간편하게 저 코드를 간단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지금 짝수는 싫어요 문제를 풀었잖아요. 89%. 다음에는 조금 더 정답률이 낮은 거. 여기에 초기화가 됐네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여기 모든 문제로 가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이고 80 여기네 87%인 거. 요걸 한번 중복된 문자 제거.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myString이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myString에서 중복된 문자를 제거하고 하나의 문자만 남긴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게 내용만 딱 들으면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사항보다는 입출력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설명도 보시면요. 그래서 people이 있을 때 중복된 문자는 P가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건 빼란 얘기예요. 첫 번째 것만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2도 두 번 들어갔죠. P가 두 번, 2가 두 번. 그러면 두 번째 P는 날려주고 두 번째 2도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we are the world라고 있을 때는 자 여기서 2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두 번째 거 날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한사항에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구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가장 앞에 있는 걸 남깁니다. 그래서 공백은 요거 첫 번째 거는 살려주고 요거는 삭제, 두 번째도 삭제, 2도 첫 번째 건 남겨주고 나머지는 날려주고, 그리고 R도 여기에는 살려주고 여기는 날려주고.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요걸 한번 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answer라고 하는 요거 값은 이렇게 두고 바보다는 let을 쓰죠. let을 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yString이 있는데 조금 기니까 string 이렇게 하죠. 요걸 하나하나 돌면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i가 0이고 i가 string length보다 작을 때 반복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스트링에서 요게 그 하나 각각의 그 문자가 되겠죠? P, E, O 이런 식으로 P, E, P 그 다음에 E, O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요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answer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하나씩 더해주고 최종적으로 answer 값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answer에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 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contains가 아니고 헷갈렸네. includ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과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포함을 안 하고 있을 때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대추로 채점 확인 해볼까요? 이렇게 통과는 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긴 한데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요. 성능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스트링 문자열의 길이가 아주 커졌을 때는 얘가 이 include 함수를 실행할 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어요. dict, 그러니까 딕셔너리, 사전처럼 사전 객체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없는 경우에만 넣어줘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전이 객체죠. 여기에 요 값이 각각의 그 문자고요. 없을 때만 이것을 넣어줘라. 그리고 사전에 없을 때잖아요. 사전에 없을 때. 없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줘도 결과값은 같고 채점하면은 자 정답이 뜹니다. 이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기존의 answer 값을 모두 다 뒤지지 않고 딕셔너리 값만 아주 빠르게
접근해서 엔서 값을 전부 다 뒤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긴 조금 제한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순서대로 보시면 처음에 P가 들어오죠. 이 값이 P죠. P죠? 근데 없어요. 딕셔너리는 처음에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P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P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 P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어떻게 될까요? P라고 하는 값이 true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P가 딕셔너리에 등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도 마찬가지죠. 2가 없죠. 되고 2도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5가 들어옵니다. 5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P가 들어옵니다. 그쵸? 근데 P는 사전에 있어요. true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탑니다. 그쵸? 여기도 당연히 여기 내부가 안 타겠죠? 그럼 넘어가요.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존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컨트롤 Z로 제가 이렇게 뒤로 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채점하게 하면은 자,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된 문자 제거까지 해봤고요. 여기서 이걸 누르지 말고 뒤로 가기를 하면은 더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까운 수 85% 자리 한번 풀어보죠. 자, 가까운 수 정수 배열 어레이와 정수 n이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어레이에 들어있는 정수 중 n가 가장 가까운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시를 보죠. 이렇게 배열이 주어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중에 20과 가장 가까운 수가 뭐냐. 20과 가까운 수. 보면은 28이랑은 차이가 8밖에 안 나죠. 근데 10은 10이 납니다. 그러면 28이 가장 가까운 수고요. 13과 이 중에서는 딱 봐도 12가 가장 가까운 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거냐인데요. 배열을 반복 돌면서 하나하나 돌면서 가장 가까운 수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돌면서 가장 가까운 수가 무엇인지 비교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배열을 가장 큰 수부터 나오도록 소팅, 그러니까 정렬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8부터 13 순서대로요. 네, 그렇게 해야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는 것이 더 좋으냐면 자,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숫자 20이 주어졌을 때 20이 3이랑 비교하면 17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10이랑 비교하면 12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여기 17이 차이가 나고 17 여기는 12 차이 나고 여기는 8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17이 차이가 났는데 다음이랑 비교를 해서 얘가 더 적네 또 얘가 더 적네 이렇게 계속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작은지를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소팅을 해주게 되면 20과 28에 비교를 했을 때는 8이 나죠. 근데 20과 10의 차이는 10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3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3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array라고 하는 것을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 sort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매개 변수를 2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매개 변수는 a, b, x, y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역순으로 정렬을 해줄 때는 뒤에 있는 매개 변수 값에서 앞에 있는 것을 빼주는 식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역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역순으로 정렬을 해준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렇게 정렬이 될 거예요. 그럼 n은 20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비교를 해주는데 일단은 가장 그 차이가 적은 숫자를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일단은 28이라고 시작을 하죠.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어레이 값에 0을 하면 되겠죠. 일단 정답은 28이야. 가장 적게 나는 숫자는 28이야 라고 일단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나는 가장 차이가 적은 거 그 수치 가장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8과 20을 비교했을 때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이랑 비교하면은 20이랑 10이랑 비교하면 10이 되고요. 어쨌든 가장 갭이 적은 거 그것을 이제 구하는 변수인데요. 그때는 n에서 0번째 걸 빼주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20이고요. 얘가 28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8이 나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음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매스라고 하는 객체의 ABS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절대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면 이거를 8로 바꿔줘요. 8이면 그냥 8이고요. 절대값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answer랑 min 값이 이 전체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깔아두는 거예요. 정답은 일단 28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적게 나는 차이는 이 값, 그러니까 28이라고 했을 때는 8이 되지 않을까라고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반복을 돌면서 과연 그러한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돌리는데요. 이렇게 어레이 값을 반복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넘버 값은 이렇게 해주고 이 차이는 뭘까요? n에서 이 넘버 값을 빼준 값의 앱솔루트 값, 절대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28번부터 10번, 3번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28, 10, 3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28은 이미 여기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의 값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부터 시작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차이가 가장 작은 차이를 비교했을 때 현재 차이가 더 적으면, 그러니까 이 숫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숫자의 차이보다 더 작으면 이 answer라고 하는 값을 이 넘버로 바꿔주고요. 가장 적게 나는 차이 값도 이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로 빠져나오고요. answer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럼 성공을 하고요. 제출 후 채점 확인을 하면은 정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한사항이 가장 가까운 수가 여러 개일 때는 더 작은 수를 리턴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과 3과 1이 이렇게 있을 때 주어진 게 2라면 지금 이 식에 따르면 3이 리턴이 되는데 1이 리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은 오차 범위가 1이잖아요. 오차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갭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같을 때, 갭이 같을 때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하일 때도 포함을 해서 정답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소트가 되면서 28, 13이 됐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앤서는 일단 28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레이는 도는데 28번부터 돌지 않고 10번부터 돕니다. 10번. 10번이 아니라 10부터 돌죠. 10이 돌고 이 넘은 어떻게 될까요? 10. 그리고 이거의 차이, 10과 20의 차이는 10이죠. 근데 민 갭이 8이고 갭이 10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앤서 값이 리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일단 보죠. 자, 이렇게 있으면 12, 11, 10 이렇게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앤서 값은 12로 하고 갭은 주어진 숫자가 13이니까 12와 13의 차이는 12와 13의 차이는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앤서가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앤서가 처음에는 12로 고정, 그리고 민 값은 1이고 고정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초기 값을 말하는 거예요. 넘버는 2부터 시작하지 않고 11부터 시작하죠. 11이고요. 차이는 13과 11의 차이는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타서 그대로 앤서 값이 12가 들어오는 겁니다. 12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우고 제출. 틀렸네요. 요거를 여기 아까 자, 이렇게 해서 제출 하면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코딩 테스트 문제 중에서 레벨 0 그리고 85%의 정답률을 가진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